얼마 전에 제 채널 댓글에 뭐 요즘 영화를 보면 젠더 이슈, 정치 이슈, 뭐 국제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영화에 많이 담겨 있는데 영준님은 리뷰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피해서 리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을 봤습니다. 제가요? 물론 그걸 보자마자 그 사람의 말투와 저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바로 삭제를 하긴 했지만 뭐 이런 비슷한 지적은 뭐 한도 끝도 없죠. 어떤 리뷰어는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틀렸어. 근데 웃기게요, 이렇게 저한테 자주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정말 누구보다 제일 잘 챙겨봐요. 오히려 그냥 구독도 안 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정말 의미를 알 수 없는 악플만 남기고 떠나는데, 나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강력한 훈수를 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옛날부터 내 영상을 다 챙겨봐가지고 나를 너무 잘 알아.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지적질들에 대한 개인적인 변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뭐 정치 이슈, 젠더 이슈, 뭐 국제적인 여러 가지 사회 이슈, 그 외에도 정치적 올바름, PC주의 내용들이 없는 영화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화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영화에 녹아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시대적인 또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다만 그런 요소들을 분석하고 얘기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영화 속에 나온 정치 이슈를 다루는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정치평론가가 그 영화를 보고서 하는 그런 걸 찾아보세요. 영화 리뷰라는 게 영화만 리뷰하는 전문 영화 리뷰어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무슨 정신과 의사, 뭐 운동선수, 뭐 변호사, 그러니까 다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리뷰하는 걸 보는 게 나도 그렇게 더 재밌어. 왜냐면 영화라는 건 결국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영화 관객으로서 느끼는 감상평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사 영화 내에 이러한 프로파간다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영화를 봤다고 해서, 또 그런 감독들이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본 내가 그 메시지를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고를 시전하면 끝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북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극장에서 부천영화제에서 봤는데 영화가 그냥 재미있게 잘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모든 이 행복은 김일성, 김정일 때문이다, 찬양으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극장에서 북한 영화를 뭐 한 편 봤다 그래가지고 북한 사상에 물든 사람인가요? 아니죠. 왜? 영화를 비판적으로 보았으니까. 영화의 줄거리 자체는 그럭저럭 재밌었어요. 뭐 형편이 어려운 이 가족들이 뭐 열심히 뭘 해가지고 뭐 서로 돕고 뭐 서로 우애를 쌓고 뭐 가족들끼리 뭐 사랑하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근데 그런 걸 봤다고 해서 제가 와, 북한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라고 느끼냐고요? 아니라는 거지. 다른 예전에 제가 봤던 한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반전 메시지를 가진 전쟁 영화들조차 전투 장면을 묘사할 땐 멋있게 묘사한다고. 왜? 영화니까. 영화는 관객이 필요하니까. 관객들에게 세일즈 포인트는 하나라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반전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연출하면서 전투 장면을 멋있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거는 반전 영화일까요? 아닐까요? 또 이런 반전 메시지가 담긴 영화를 보면서 누군가는 역시 전쟁은 참 나쁘고 참혹한 거야 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전투 장면이 너무 멋있게 나와서 반전 메시지를 느끼지 못하고 나는 군대에 입대해서 멋있는 군인이 돼야지 라고 느끼는 관객들도 있는데, 전자의 경우가 잘 된 거고 후자의 경우는 잘못된 걸까요? 감독이 그렇게 의도를 했더라도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죠. 그 의도 중에는 좋은 의도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불순하게 느껴지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화라는 건, 특히나 공산주의 체제에서 만드는 영화들을 제외를 하면 자유국가에서 만드는 영화들은요, 그냥 쇼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그런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쇼 비즈니스야, 돈 벌려고 만든 영화지 뭐 라고 관객이 느끼면 그만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감독이 그 만든 영화가 프로파간다 천지여도 머리 위로 미스 데미지가 안 들어가면 되잖아 내가. 사실 지금 대부분의 감독들은요, 관객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죠. 그리고 관객들 역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뭐 감동도 느끼고 싶어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뭐 무서운 걸 느끼고 싶어 하기도 하고 쾌감을 느끼고 싶어 하기도 하죠. 다만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극적인 소재를 찾다 보니 뭐 어떤 영화는 정치적인 사건이나 상황들을 다루기도 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다뤘다고 해서 무조건 그 영화는 정치적일까? 근데 오히려 그런 의도가 보이면 사실 너도 나도 나서서 비판하지 않아요? 왜냐? 그만큼 관객들이 똑똑해졌으니까. 물론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영화를 보면서 이상한 사상에 물든다, 이 영화를 보면 잘못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일견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영화가 그랬으니까요.
과거에는 영화가 프로파간다였기 때문이죠. 중국이 옛날에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온갖 우상화될 대상들 싹 다 없애버렸죠. 뭐 작가들이며 그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이며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유명한 뭐가 있으면 뭐 이런 걸 국민들이 보고 뭐 우상화하면서 뭐 중화 사상이 뭐가 뭐 훼손된다 잘못된다 다 없애버렸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 옛날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디즈니도 프로파간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지금 이제 저작권이 말소돼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디즈니의 흑역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마블 코믹스나 DC 코믹스의 초창기 작품들도 나치들과 싸우거나 공산국가의 악당들과 싸우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서서히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치적인 수준도 높아지면서 그런 작품들의 의도가 이제는 관객들에게, 독자들에게 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프로파간다 작품들을 봐도 이건 뭐 다 거짓말이고 뭐 이건 실제로는 저렇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똑똑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작품들도 시대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뭐 슈퍼맨이 옛날에 공산국가 빨갱이들을 때려잡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그거를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비판한다거나 혹은 이제는 그것과 다른 이 시대의 또 다른 무언가를 비판을 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이 똑똑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지면 그 어떤 강력한 프로파간다 메시지가 섞여 있어도 이젠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무슨 영화에서 막 세뇌 전자파를 쏴가지고 막 생체를 막 무슨 소리랑 영상으로 막 강제로 뭘 하는 무슨 그런 초능력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이제는 관객들이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예술이라는 건요, 시대에 따라서 그 사회의 부조리와 혹은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군가가 만든 작품에서 제기된 문제에 모두가 동의를 하고 그 모두가 어느 날 갑자기 행동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그 작품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사회가 문제가 된 것이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뭐 이렇게 뭐 당장 뭐 이렇게 뭐 시스템을 엎을 만한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까요?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사정은 있겠습니다만은 다 같이 막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이 막 뭐 뒤집고 뭐 이걸 할 정도의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뭐 있을까? 일부 작품들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어떤 사건을 재조사하게 되기도 하고요. 뭐 탑건 같은 영화들을 보면 그 영화가 개봉한 이후에 군대 입대율이 막 높아지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사회에 영향을 끼친 작품들, 그것 때문에 뭔가 변화된 상황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요, 대부분 긍정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영화 속의 멋있는 주인공을 따라하고 싶어 하는 건 어렸을 때는 뭐 일정 부분 로망이기도 하잖아요. 뭐 일종의 멋있는 꿈 같은 거니까 그 정도는 그냥 하게 해줘도 되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유명한 스포츠 스타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 하듯이 어떤 한 편의 영화가 어느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좀 더 넓은 사회를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바뀐 것들이 대부분 다 긍정적인 것들이었다라는 거, 나쁠 게 그다지 없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객이 똑똑해지면 그럼 뭐 정치적인 거 노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작품들이 뭐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사실 저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전 제가 작품을 보고 느낀 제 감정, 제 느낌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작품 속에서 뭐 이거는 뭘 상징한 거고 저거는 저걸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이런 거고 막 그 정답 찾기 하는 거 있잖아요.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영화에서 정답 찾는 거 정말 너무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제 리뷰가 당연히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알고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느낀 감상평을 이야기하는 걸 전 더 좋아한다라는 거고, 그게 더 좋은 리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새는요, 감독들 인터뷰를 보면요, 요 장면에서는 관객들이 각자 해석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에반게리온 해석 안 좋아해요. 제가 에반게리온을 보고 느낀 나의 감상과 내가 느끼고 내가 해석한 나만의 어떤 분석이 더 중요하지, 감독이 뭐 이 장면에서 이 대사는 뭐 이걸 상징한 거고 저 이미지는 뭐 성경 뭐 어디서 뭘 가져다 쓴 거고 이 설정과 이 사건은 뭐 어디에서 뭘 이렇게 가져다 쓴 거고 뭐 그런 작품들 저는 너무 안 좋아해요. 그렇게 분석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내가 무슨 속된 말로 성경 우라카이한 작품을 볼 거면 성경을 다시 보지 뭐하러 이걸 봅니까? 그렇게 상징과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의미가 가득한 작품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작품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작품성 있는 작품을 스스로 못 만든다고 생각하는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수많은 상징들을 가져다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이 작품에 대해서, 작품성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쉴드를 칠 수 있게 되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제 생각일 뿐이죠. 물론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안 하면서 만들었을 수도 있지. 저는 이렇듯 정답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답이 있다고 해도요, 그게 이 영화에서 무조건 맞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뭐 극히 일부의 시청자들이 왜 저에게 뭐 정치적인 분석, 젠더 이슈, 사회적인 문제, 뭐 사상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왜 안 다루느냐 리뷰에서. 뭐 그리고 이걸 만든 영화인들이 실제로는 뭐 이런 사상이다, 뭐 좌파다 우파다 뭐 얘기 왜 안 하느냐. 그냥 저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영화를 하나의 오락거리로서 이야기하는 게 더 재밌고 더 즐겁지,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면 그런 걸 리뷰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됩니다. 영화 리뷰어마다, 평론가마다 모두 관점도 다르고 얘기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뭐 제가 뭐 이동진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평식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리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초반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너는 누구누구처럼 뭐뭐 해라. 자동차도 똑같은 도로를 달리지만 스포츠카, 산악자동차, 앰뷸런스, 뭐 트럭, 각자 다 쓰임새가 제각각이듯이 영화 리뷰도요, 리뷰어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뭐 저 엄마 아빠 말도 잘 안 듣는데 얼굴도 이름도 뭣도 모르는 놈들의 훈수를 제가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채널 설명란에 뭐라고 써놨죠? 평론가처럼 어려운 말은 쓰지 않고 딱 여러분의 시선과 같은 눈높이로 수다 떨듯 친절하고 유쾌하게 리뷰해드립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럼 보고 오세요. 제가 원래 이런 리뷰를 하는 사람입니다. 더 막 심도 깊은 분석을 원한다면 그걸 하는 사람 걸 가서 보시라니까. 저도 그 사람들 거 보면서 배우니까. 그러니까 요런 리뷰가 제 스타일이다, 제 색깔이다라는 걸 이해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같은 영화를 보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를 또 비교해서 보는 것도 나름의 재미 아닙니까?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을 텐데. 조그만 강줄기에 큰 돌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부딪혀서 물길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바다로 나아가면 뭐 이런 돌덩어리 따위가 뭐 바다의 흐름을 바꿀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저는 뭐 시대에 따라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했다가 저렇게 또 생각을 했다가 20대일 때, 30대일 때, 싱글이었을 때, 연애 중일 때, 결혼했을 때 같은 영화를 나중에 보고 옛날에 보고 이렇게 볼 때마다 다 그때 다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리뷰에는 내가 그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나중에 그 영화를 다시 봤는데 그때 내가 얘기했던 거랑은 지금이랑 건 조금 다르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유연한 사람이다. 좋게 말하면 유연한 사람이다. 나쁘게 말하면 줏대 없다. 라고 느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영화들이요, 정치적인 이슈 담으면 좀 어때요? PC주의 좀 들어가면 어때? 뭐 감독의 사상이 좀 들어가면 좀 어때? 내가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남들이 정해주는 정답 리뷰만 보고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은 이런 거예요 라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가 느끼는 바대로 영화를 감상하시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또 갑자기 내일 올리는 영화 리뷰에는 정치적인 이슈를 다룰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줏대 없는 유연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유연하게 살아왔으니까. 내일은 또 제가 어떤 영화에서 또 어떤 느낌을 받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 그게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영화 리뷰 그리고 영화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엉준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과 함께 멤버십 멤버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준의 금손 와이프 퀸비님의 귀여운 힐링 애니메이션도 꼭 보고 가세요.